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진호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 어머니와 아들은 지난 5월에 그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네. 사망한 남편은 40년 동안 이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날도 어머니가 10년 만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이 사망한 아버지가 돌대가리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욕설을 쓰면서 어머니한테요? 남편 부인한테? 네, 부인한테 욕설을 쓰면서 너가 무슨 25,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냐. 아이고. 뭐 스마트폰을 쓸 줄은 아냐. 뭐 이러면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이를 말리다가 아버지를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이었습니다. 네. 백성우 변호사, 그러니까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 피해자가 가해자인 부인을 향해서 그리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네. 10대 때부터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고요. 예. 75년도에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 이후 40년 내내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녀들 이 불우한 가정 환경을 대물림해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꾹꾹 참고 살아왔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 남편에게 좀 심한 폭행을 당해서 이 여성분이 팔이 부러졌었다 봐요.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손자까지 때리는 상황이 되니까 별거를 했는데 네. 이 남편이 사고를 당하니까 아들이 재결합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재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 명의로 산 그 땅이 어쨌건 본인이 아내 명의로 산 건데 시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그걸 가지고 수시로 욕하고 아내를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여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사건 후에 이 모든 범행은 내가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감쌌다고 합니다. 네. 정진호 기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4년 전에. 예. 그랬으면 계속 헤어져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다시 만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다시 합치게 된 겁니까? 일단 2019년 3월에 가정폭력 피해하려고 별거를 했는데 네.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망한 아버지가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 이제 바뀌었다. 아, 자기가 바뀌었다 이제. 예, 이제 바뀌었다. 폭력 안 하겠다. 예. 어허. 그래서 그래도 별거는 그래도 나는 같이 살고 싶진 않다라고 했는데 네. 아들이 또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예. 이거를 아버지 바뀌었다고 하고 몸도 안 좋으니 재결합을 하시라. 뭐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별거를 할 때 6천만 원의 전세금을 오피스텔 전세금을 마련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돌려받고 어허. 다시 결합을 하면서 6천만 원을 돌려받고 이 돈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돈을 이 아들이. 합쳐서. 예. 아. 그래서 근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 예. 과정에서도 내가 뭐 그렇게 돈 때문에 재결합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 네. 부인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우 변호사, 이렇게 40여 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다가 가해자를 살해한 네. 그 부인과 아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성명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존속살해 혐의죠. 아들 같은 경우에. 네. 아들 같은 경우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예. 어쨌건 뭐 이번 살인의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아들이긴 합니다만 어머니도 사실상 공동정범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으로 선처를 했던 겁니다. 네. 어머니는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보자면 가장 뭐 주범이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더 무거운 7년의 실형. 네. 그 이유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일단은 지금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재결합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건 아들의 권유였습니다. 아, 예, 그랬죠. 이제 이 아들은 네. 재결합을 하라고 했던 게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하라고 했다라고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네. 재판부가 바라보기에는 넣었던 전세금 6천만 원을 빼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재결합을 좀 권유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을 하나 본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 당일날로 돌아가 보면 예.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등기로 때렸죠. 아하. 예, 그 이후에 예. 신고는
아들이 하면서 어머니가 살해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 물론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다만 어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범행을 범한 걸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흔적이 전부 다 아들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아하. 지금 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그 입에다가 염산을 넣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때까지 이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고개를 눌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아하. 그 이후에 또 아들이 어쨌건 이 아버지의 목숨을 끊는데 그 이후에 또 둔기로 폭행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건 아들이다라고 본 거고 아하. 그리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더라도 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건 전형적인 폐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다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7년 이하를 선고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준호 기자,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와 아들이 공범 서로 협력해서 예.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7년 징역인데 아내, 그 어머니는 집행유예란 말이죠. 예. 법원은 그 집행유예 선고의 사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이 어머니가 경찰 조사 6번 받았는데 네. 마지막 조사에서야 아들이 먼저 남편을 때렸다.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네. 전까지는 내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고 예. 그리고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흐느끼고 오열하면서 다 내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아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거지 죄가 없다. 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장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다고 하고요. 예.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네.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하지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살인이라는 방법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들은 재판 내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또 거기다가 또 어머니 또 아들 감싸려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 나를 감옥에 보내고 아들만큼은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쨌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거기다가 본인을 낳아준 아버지입니다. 예.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피하기 어렵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아버지가 바로 사망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 살인을 멈추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살인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거고요. 사실 7년이라는 실형이 어머니의 집행유예과 대비해서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예. 사실 본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징역 7년이면 엄청난 선처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 사건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도 나오고 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했지만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왜 이렇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통 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대부분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근데 가정폭력 때문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감옥에 갈 상황이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아하. 이제 그러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선처를 요구하죠. 네. 그러면서 또 넘어가요. 어허.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좀 꺼린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었죠. 예, 예.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런 게 조금은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정폭력만큼은 정말 엄단해야 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당일 날도 경찰이 출동을 했었거든요. 예, 출동을 했었다가 예, 네. 그런데 어머니가 또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괜찮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아.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경제력이 상당 부분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좀 반복적인 폭력에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고나 아니면 이걸 벗어나려는 마음을 크게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에서 좀 케어하거나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필요하지 있어야 않을까. 되겠죠. 그리고 너무 피해자 의사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피해자 맞습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은 바로 체포하고 그에 대한 엄벌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한 판결 결과 살펴봤습니다.